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파월 발언에 이은 강한 상승과 그리고 오늘 장전에 발표되었던 PC의 영향 등으로 인해 혼잡했던 가운데 다우와 S&P는 약하게 하락했고 나스닥만 약하게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사실 어제처럼 크게 올랐던 다음 날이면 기계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의 시장은 거의 오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PC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이게 조금만 안 좋았어도 단기 투자자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PC가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매도의 이유도 사라졌고요. 덕분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보합권에 머무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선 오늘 나왔던 가장 중요했던 지표인 PC부터 살펴보자면 헤드라인 PC는 지난달에 6.3%보다 확실하게 낮아진 6%로 떨어졌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는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에도 정확하게 부합을 했고요. 엄청 좋다 말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딱 저스트 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PI에 이어서 PC까지 물가 하락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 파월의 연설대로 연준은 12월부터 속도 조절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12월 빅스텝 가능성은 현재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FOMC 전까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0.25%포인트 그리고 2분기에 0.25%포인트가 더 오르며 5% 정도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신경 쓸 것은 어디서 끝날까 보다는 얼마나 유지될까죠. 그리고 그 금리가 얼마나 유지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시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시장이 너무 강력하죠. 실제로 파월도 어제 연설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물가만큼이나 고용 상황도 중요하게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고용 지표가 하나 나왔죠. 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신규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22만 5천 건으로 지난주 24만 건보다 현격하게 줄었고 예상치였던 23만 건보다도 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이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게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신규 청구 건수는 그때그때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성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를 나타내는 연속 청구 건수죠. 근데 이 연속 청구 건수가 155만 건에서 160만 건으로 상당폭 증가했고 최근 바닥을 찍고 확연하게 증가 추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업수당 청구는 결국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수치적으로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이 고용시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바로 11월 고용보고서인데요. 내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서 일단 실업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시장이 최대 관심사로 기대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7%를 기록하며 여전히 자연실업 수준 이하의 강력한 실업률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일단은 4%를 넘어가는 게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그 정도로 실업률이 나빠질 확률은 별로 없고요. 우선 지난달의 실업률이자 현재 예측치인 3.7%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 건수도 지난달 26만 1천 건보다 줄어들었냐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현재 예상치는 20만 건이긴 한데 가능하면 10만대로 나온다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중요한데요. 지난달 0.4% 상승보다는 낮게 나와야 합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은 0.3%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관심이 모두 고용으로 옮겨간 만큼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한 번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마지막까지
방심할 틈을 주지 않는 레전드 같은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다만 경기는 확실하게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 역시도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발표된 ISM 공급관리지수가 49를 기록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ISM 공급관리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경기 하락이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런 모습은 결국은 고용시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시간차가 필요할 뿐이죠. 어쨌든 오늘 PC까지 물가가 낮아진 모습을 확인시켜줌에 따라 채권 수익률은 급락했습니다.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3.6%대조차 허무하게 깨지고 3.5%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오늘 나스닥이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달러인데요. 달러가 그동안 여러 번의 물가 하락 징조에도 내어주지 않던 106의 지지선을 내어주면서 하루 만에 104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달러는 지난 CPI 발표 당시 크게 떨어졌지만 106대를 버텨줬고 이후 고용지표와 중국 시위로 변동성이 발생할 때마다 106을 지지선으로 버텼습니다. 어제 파월 연설 이후에도 깨지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오늘 PCE 발표에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다음번 심리적 지지선인 100까지는 순조롭게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300원대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러한 추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다가올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뉴스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잘 살펴보시면 기업들의 중요한 펀더멘털과 관련 있는 뉴스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과민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주가도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시장 뉴스에 따라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립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실업률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은데 2020년 11월 한 달의 실업률이 3.6%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고 또는 3.8%가 나와서 주가가 오른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의 주가의 등락만 달라질 뿐이죠. 그냥 그날 하루 내 기분만 좌우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의미한 뉴스나 무의미한 가격 변동에 기분이 함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시장 변동성에 감정이 민감하게 컨트롤 당하면 장기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의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으며 3년 후에는 20%까지 떨어질 것이란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차 기준 전기차 침투율이 2년 전 1.3%에서 현재 6%로 거의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콜라 시장이 커지면서 코카콜라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햄버거 시장이 커지면서 맥도날드 점유율은 하락했죠.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점유율 하락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지냐, 그래서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침투율은 아직도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확장될 시장이 16배나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테슬라의 미국 내 전체 승용차 점유율은 2020년에 0.8%에서 현재 4%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런 모든 사실관계는 쏙 빼고 그냥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전달을 하죠. 그리고 2025년에 점유율이 20%가 될 거란 것도 일개 비관론자의 개인적 추측일 뿐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당연한 사실인 양 여러 언론사가 앞다퉈서 다루죠. 이런 것이 바로 노이즈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도 노이즈가 우리의 투자를 어떻게 망치고 이런 노이즈를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가를 다룬 영상을 올렸었죠.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 타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본질은 자산의 가치입니다. 핵심 펀더멘털이죠. 가격은
가치와 분리되어 얼마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뉴스들은 마찬가지로 본질과 상관없는 가격만을 변화시킵니다. 내일 발표될 실업률은 비본질적인 뉴스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인 가격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되는 기업들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게 뭔가요? 본질인 가치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뉴스에 비본질적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노이즈가 잦아들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가격 변화에 휘둘리다 본질인 가치의 변화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랬듯 다음 주에도 시장은 수많은 노이즈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 노이즈들로 인해 내가 맞추길 원하는 주파수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노이즈들에 현혹되어 주파수를 이리저리 맞추려다 보면 결국 엉뚱한 곳에 초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없게 되죠. 잡음은 조금만 기다리면 잦아듭니다. 주파수만 정확하게 잡고 있다면 다음에 필요한 것은 약간의 인내력 뿐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